야, 이렇게 편한 나라였나? 이정민 씨 62세, 가명는 호주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작년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젊은 시절엔 헬조선을 벗어나야만 행복할 거라 믿었죠. 한국은 숨 막히게 바쁘고 경쟁 심하고 사람도 각박해. 그런데 막상 은퇴할 나이가 되어 돌아오니 이렇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해외에서 5년 살다 왔는데 밤 7시만 되면 상점 문 다 닫고 조용해지는 도시에서 느꼈던 그 외로움. 한국 오니 밤 10시에도 친구 만나고 약국 가고 순댓국 먹을 수 있는 이 작은 사치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 나이 들수록 한국이 더 좋아질까? 많은 분들이 2030대엔 해외 취업과 이민을 꿈꿔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헬조선 탈출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50대, 60대가 되고 나면 시선이 달라져요. 그동안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조용히, 그리고 친절하게 변해왔는지를 외국에서 살면 살수록 더 절실히 느끼게 되죠. 현실 사례 1. 미국에서 은퇴한 67세 박인호 씨의 이야기. 박인호 씨는 미국 시애틀에서 은퇴 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타벅스 가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차 없이 갈 데도 없고 대중교통도 엉망이고 집값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병원비는 무서울 정도예요. 박 씨는 결국 작년 가을 한국에 3개월간 머물렀는데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고 바로 약국에서 약을 타오는 한국 시스템을 보고 이거 진짜 혁신이다 하며 감탄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사람 사는 냄새였다고 해요. 시장 가면 아저씨 오늘도 왔네 하고 인사해주는 가게 주인, 동네 국밥집에서 국물 더 드릴까요? 물어봐주는 사장님, 이런 소소한 인간관계가 외국의 넓고 조용한 동네에서 느낄 수 없는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준다고요. 현실 사례 2. 호주에서 귀국한 58세 이선희 씨의 선택. 이선희 씨는 호주 멜버른에서 15년간 살았어요. 처음엔 햇살 좋은 공원, 여유로운 분위기, 한국보다 덜 치열한 직장 문화가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자 다른 문제가 다가왔어요. 의료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나이 드니 건강보험도 부담되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친구도 없고 남편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삶이 이방인 같았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이선희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같은 또래 친구들도 생기고 끝나면 같이 순댓국도 먹고 이게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현실 사례 3. 한국에 머물며 요양을 선택한 72세 조한수 씨. 조한수 씨는 은퇴 후 일본에 살다 아내 병간호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본도 좋긴 좋은데 막상 아플 땐 한국만 한 데가 없어요.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모든 과정이 빠르고 체계적이라 깜짝 놀랐대요. 일본도 의료가 잘 돼 있지만 한국은 가족이 보호자 침대도 바로 쓸 수 있고 밥도 잘 나오고 간병인 시스템도 훨씬 편했어요. 결국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노후엔 편리함이 곧 행복이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삶에서 공간과 관계의 가치. 저도 금융과 은퇴 설계를 연구하며 수많은 고객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첫째, 은퇴 후엔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해외 이민과 은퇴 후 해외 생활은 젊었을 때는 자유와 로망이지만 나이 들면 외로움과 두려움이 되기 쉬워요. 특히 아프면 더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거리감, 친구 없는 생활. 결국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내가 잘못 살았나? 하고 자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잘못 산 게 아니에요. 그건 선택일 뿐이고 나이 들수록 정서적 안전이 더 중요한 법이니까요. 둘째, 공간이 주는 안정과 편리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한국은 좁고 답답하다고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나이 들어 이동이 불편해지면 모든 게 가까운 나라가 최고입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병원, 약국, 마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노후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조건은 없어요. 셋째, 결국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싶은가? 가 답입니다. 은퇴 후 해외살이를 꿈꾸시는 분들 혹은 지금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디가 더 좋을까?
가 아니라 어디가 내 마음이 편안할까? 를 먼저 물어보세요. 마무리 헬조선? 아니 내가 사는 천국. 누군가에게 한국은 헬조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밤늦게도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한겨울에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아프면 즉시 병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되기도 하죠.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내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곳,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진짜 내 나라 아닐까요? 실용정보편 해외 은퇴생활 vs 한국 귀국 제대로 비교해보자. 여러분, 은퇴 후 해외 살기를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해외는 물가가 싸니까 한국보다 살기 편하겠지? 근데 현실은 많이 달라요. 제가 상담했던 60대 후반 고객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례 1. 필리핀 세부에 5년 살다 돌아온 66세 이종현 씨. 이종현 씨는 퇴직금 일부로 세부 콘도미니엄을 매수하고 은퇴 후 5년간 살았습니다. 초반엔 정말 행복했대요. 콘도 내 수영장, 매일 아침 망고, 저렴한 마사지. 한 달 생활비가 120만 원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건강이 안 좋아진 5년 차부터였어요. 당뇨가 심해져 현지 병원에 갔는데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려면 마닐라 큰 병원까지 가야 한다. 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결국 급하게 귀국해 대학 병원에서 진료받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합병증 왔을 거예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팁. 해외 은퇴 생활의 로망과 현실의 간극은 주로 의료 접근성에서 드러납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은 기본 진료는 싸지만 심장, 뇌, 암 등 중증 질환 치료는 한국보다 비용이 비싸거나 서비스가 제한적이에요. 또한 보험 적용 범위가 다르고 긴급 이송 비용도 최소 1천만 원 이상 듭니다.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사례 2. 미국에서 은퇴한 70세 박명희 씨의 생활비 계산. 박명희 씨는 미국 LA에서 교사로 은퇴 후 살고 있습니다. 미국 은퇴 생활의 장점으로 흔히 넓은 주택, 정원, 한적함을 꼽는데 박 씨의 월 생활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세 프라퍼티 텍스 연간 약 6,000달러 월 80만 원 수준. 건강보험 메디케어 추가 보험을 약 40만 500달러 5,065만 원.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월 20만 300달러 3,040만 원. 식비 외식과 간단한 장보기를 합쳐 월 약 500달러 65만 원. 자동차 보험 및 유지비 월 20만 300달러 3,040만 원. 결국 박 씨의 한 달 고정생활비만 최소 300만 원이 넘어요. 한국처럼 대중교통 중심 사회가 아니니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고 자동차 유지비만 해도 연간 40만 500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한국은 70세 이상이라면 지하철, 버스 무료 이용 혜택지 자체별 다름이나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등 고령층 생활비 절감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어요. 미국은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치과, 안과, 간병, 장기요양 서비스가 모두 별도라. 추가 보험 없이는 65세 이후 의료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사례 3. 호주 브리즈번에서 귀국한 59세 김영수 씨의 귀국 비용. 김영수 씨는 호주 영주권자였지만 은퇴 후 한국에서 살기 위해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때 발생한 예상 밖의 비용들이 있었어요. 국제이사 비용 20피트 컨테이너 기준 약 1,5천이 0만 원. 자동차 처분 비용 중고차 감가가 심해 예상보다 낮은 판매가. 호주 내 계좌, 보험 정리 비용 각종 에그짓 피 해지 수수료 등. 한국 귀국 후 초기 정착 비용 월세 보증금, 가정가구 구입 등 최소 2천만 원 이상. 결국 김 씨는 귀국 비용만 5천만 원 가까이 썼다고 했습니다. 전문가 팁. 해외에서 귀국하실 땐 단순 항공료만 계산하지 마세요. 컨테이너 이사 비용, 각종 해지 수수료, 새 거주지 정착 비용을 모두 더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별도 예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활용 가능한 5가지 실용 팁.
귀국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 확인하기.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한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첫 12개월분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연금 수령 계획 재점검하기. 국민연금, 호주 SUPRANNUATION, 미국 소셜 시큐러티 등 각각 수령 시점과 환율, 세금이 다르므로 국제과세협약의 한미조세협약, 한호조세협약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 혜택 조건 확인하기. 한국의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해외에선 유사 서비스 비용이 월 5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어요. 거주지 선택은 편의시설 밀집 지역이 우선. 은퇴 후엔 자연뷰보다 병원, 약국, 마트,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이 진정한 프리미엄입니다. 외로움 대비 사회적 관계망 만들기. 귀국 후엔 동네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퇴 우울증 예방의 핵심이에요. 마무리. 결국 선택은 나의 가치 기준에 달렸다. 해외 은퇴 생활이든 한국 귀국이든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이 들수록 관계, 건강, 편의성, 그리고 문화적 익숙함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도 해외가 더 낫겠지? 한국이 너무 갑갑해 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보세요. 하루 일과에서 꼭 필요한 장소와 서비스는 무엇인지, 갑자기 아플 때 누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지, 오늘 하루 따뜻한 말을 나눈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이 3가지를 적어보면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